아기씨,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도망치십시오. 어서요. 처형장에 끌려 나온 두 사람의 목에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7살 아기씨를 살리기 위해 똥꾼이 된 17살 머슴. 20년을 똥독의 손이 짓무르도록 버티며 아기씨의 입에 풀칠을 해온 그가 마침내 목숨을 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과연 똥꾼 칠성은 탐관오리의 마수에서 아기씨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기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밤도 금기된 조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상도 거제도 땅끝 갯마을에 한 무리의 죄인들이 도착했지요. 아니, 죄인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이 고작 7살 먹은 계집아이와 17살 난 머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계집아이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한양에서 정삼품벼슬을 지내던 한 대감의 외동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아이의 행색이라고는 남루한 누더기에 맨발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한 대감은 역적 모의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소식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이 내렸으나 워낙 어린 탓에 겨우 유배로 감형되어 이 머나먼 섬까지 끌려온 것이었지요. 머슴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한대감댁 대문 앞에 버려진 고아였는데 대감 만인이 불쌍히 여겨 걷어들여 종으로 삼았던 아이였지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 다른 종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건만 칠성만은 끝까지 아기씨 곁을 지켰습니다. 유배 행렬을 따라 수백 리 길을 맨발로 걸어왔고 마침내 이 척박한 바닷가 움막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12월의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움막이라고는 하나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마저 벗어 아기씨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칠성아, 너는 안 춥니? 아기씨의 작은 목소리가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씨,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칠성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기씨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기씨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칠성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7살이라고는 하나 워낙 총명한 아이라 모를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칠성이 둘러준 저고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칠성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칠성아,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아기씨, 걱정 마십시오. 저 칠성이가 반드시 아기씨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록 역적의 종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아기씨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날 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예. 아기씨가 잠든 후에도 혹여 바람이 들이칠까 몸으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칠성은 아기씨가 깨기 전에 마을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했거든요. 관아에서 지급하기로 한 양식은 애초에 끊겨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에게 먹일 곡식이 어디 있느냐며 아전들이 가로챈 것이지요. 칠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국어를 해보았습니다. 역적의 종놈이 감히 우리 마을에 와서 구걸을 해? 썩 꺼져라! 돌아온 것은 매정한 욕설과 돌팔매질 뿐이었습니다.
칠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줌만이라도요. 어린 아기 씨가 굶고 있습니다. 역적의 씨가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다시 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결국 칠성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움막에서 배고픔에 칭얼거리는 아기 씨의 모습을 보자 칠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날 저녁, 칠성은 마을 어귀를 서성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똥장군을 지고 분뇨를 퍼나르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똥장군을 지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 불리는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똥꾼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고 똥꾼이 지나간 자리엔 재를 뿌렸습니다. 그만큼 기피하는 직업이었기에 빈부꾀나 호했습니다. 칠성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같은 젊은 놈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번 똥장군을 지면 평생 그 냄새가 몸에서 빠지지 않는다. 장가도 못 간다. 괜찮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칠성에게 허름한 똥장군 하나를 건넸습니다. 칠성의 몸집보다도 큰 나무통이었지요. 그렇게 칠성은 똥꾼이 되었습니다. 17살 꽃다운 청춘이 가장 천한 일을 선택한 것이지요. 오직 7살 아기 씨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품삯으로 받은 좁쌀한 혹으로 죽을 쑤었습니다. 연화는 오랜만에 따뜻한 죽을 먹고 해맑게 웃었지요. 칠성아, 이 죽 맛있다. 너도 먹어.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기 씨가 드시죠. 사실 칠성은 이미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씨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자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지요. 연화는 죽그릇 바닥에 남은 찌꺼기를 숟가락으로 긁어 칠성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칠성아, 다 먹어야 힘나.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아기 씨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목이 메어왔던 것이지요. 그 순간 칠성은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 씨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설령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똥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도 이 아기 씨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에 죽어가던 자신을 거둬준 대감댁의 은혜를 이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 똥꾼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요. 그 사이 연화는 10살이 되었고 칠성은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칠성의 하루 일과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측간의 분유를 퍼 담아야 했거든요. 똥장군의 무게는 어른 남자도 허리가 휘어질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지고 심리박박까지 나르려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가야 했지요. 분유에서 풍기는 악취는 칠성의 몸에 깊숙이 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지요. 사람들은 칠성이 지나가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아휴, 어디서 똥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저놈이었구나. 아이들은 칠성에게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동구덩이 칠성이다. 냄새난다 냄새나. 칠성은 그저 묵묵히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치욕을 씹어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칠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씨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칠성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움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기 씨에게 갈까 두려웠거든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개울물에 몸을 씻고 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요. 칠성은 아기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석에 웅크려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면 아기 씨가 깨기 전에 다시 일터로 나갔고요. 그렇게 칠성은 점점 아기 씨와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움막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어졌지요. 연화는 그런 칠성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워낙 눈치가 빠르고 총명한 아이였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이 여느 때처럼 한밤중에 몰래 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기 씨가 잠든 줄 알고 구석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작은 손이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칠성아, 어디가? 칠성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애기씨, 자고 계셨구나 해서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왜? 여기가 칠성이 집인데 왜 밖에서 자? 저는 냄새가 나서요. 애기씨께서 불편하실까봐. 칠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칠성아, 섬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달빛 아래로 끌어왔습니다. 칠성의 손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똥독이 올라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져 있었지요. 손등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터진 상처가 딱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칠성아, 왜 이렇게 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기씨, 괜찮습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연화는 칠성의 손을 끌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칠성의 손을 담그고 조심조심 씻기 시작했지요. 칠성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기씨, 안 됩니다. 아기씨 손에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더럽긴 뭐가 더러워. 이 손이 나를 먹여 살린 손인데. 연화는 칠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처 하나하나를 정성껏 씻어주며 눈물을 흘렸지요. 칠성아, 나 아버님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뜬금없는 말에 칠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기씨, 그런데 칠성이 얼굴은 눈 감아도 보여. 아버님보다 칠성이가 더 고마운 사람이야. 칠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이 어린 아기 씨가 자신을 아버지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라 말해주다니요. 그 한마디가 3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씨, 저 칠성이는 죽어도 아기씨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네, 약속합니다. 그 밤 이후로 칠성은 더 이상 아기 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마치면 개울에서 깨끗이 몸을 씻고 돌아와 아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연화는 칠성의 손에 약초를 개어 바르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을 뒷산 오솔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홀로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지요. 노인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칠성은 나무 뒤에 숨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숨어서 뭐 하느냐? 칠성은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만. 너 똥장군 지는 놈이지? 칠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예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라. 좋다. 내가 가르쳐 주마. 알고 보니 노인은 젊은 시절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었습니다. 늙어 이 외딴 섬에 은거하며 살고 있었지요. 칠성은 그날부터 똥장군 일을 마친 후 밤마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칠성에게 권법과 봉술, 그리고 단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은 타고난 괴력과 끈기로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지요. 그렇게 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15살의 처녀가 되었고 칠성은 25살의 장대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장한 기억력과 침선 솜씨로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악들의 옷수선을 맡았지요. 그런데 연화의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건 한양 바느질보다 더 고운 것 같구먼. 일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번 돈을 조금씩 모아 작은 포목점을 열었지요. 칠성은 낮에는 여전히 똥장군을 지고 밤에는 연화의 포목점을 지켰습니다. 둘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었습니다. 포고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화가 포목점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달패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야야, 이 가게 주인이 누구야? 맨 앞에 선 사내는 왕발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포구 장터에 건달패 우두머리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먹는 악질이었지요. 제가 주인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허허, 이거 봐라. 미모도 곱고 말씨도 곱네. 아가씨, 이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자릿세를 내야 해. 자릿세는 이미 관아에 냈습니다. 그건 관아 몫이고 우리 몫은 따로 있어. 비단 한 필, 아니 2필 정도면 되겠다. 건달패들이 킬킬대며 포목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진열해둔 비단들을 함부로 집어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손님, 그건 팔물건입니다. 내려놓아 주십시오. 뭐?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왕발이 연화의 발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하겠느냐. 묵직한 목소리가 포목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장대한 최고의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지요. 뭐야 이놈은? 어디서 똥그린내가 나는 줄 알았더니. 건달패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하겠다. 그 손 놓아! 이 똥장군 지는 놈이 감히! 얘들아, 저놈 혼내줘라! 건달패의 5명이 일제히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지요. 칠성은 맨손으로 순식간에 건달패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한 놈은 팔목이 꺾이고, 한 놈은 배를 움켜잡고 나뒹굴고, 나머지는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지요. 왕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 왕발에게! 칠성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왕발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부하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칠성아, 고마워. 근데 괜찮아? 저자들이 앙심을 품으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칠성의 이름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장터의 곰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던달패의 왕발은 두 번 다시 연화의 포목점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포목점은 거제도에서 손꼽히는 큰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영특한 장사 수완 덕분이었지요. 연화는 17살의 어여쁜 처녀로, 칠성은 27살의 장대한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똥장군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연화가 번 돈으로 둘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칠성의 손에는 여전히 똥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게 갈라지고 굳어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었지요. 칠성은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아기 씨를 살린 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새로운 군수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사또였습니다. 재물과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탐관오리였지요. 정사또는 부임하자마자 거제도 안의 부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연화의 포목점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후, 역적의 딸이 포목점을 운영한다고. 게다가 미색이 출중하다니. 정사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먹구름이 연화와 칠성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둘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며칠 후 연화의 포목점 앞에 관아의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연하라는 계집의 보목전이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께서 부르신다. 당장 관하로 따라오너라.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아에서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일 리가 없었지요.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것인지요? 모르겠다. 사또께서 명하신 것이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칠성이 연화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기씨,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칠성아, 넌 다개를 지켜. 혼자 다녀올게. 하지만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연화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칠성의 가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연화는 동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동원 안에는 정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사또는 연화를 보자마자 음탕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호, 소문대로 미색이 출중하구나. 역적의 딸이라고 해서 천한 줄 알았더니.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급하기도 하구나. 내 이런 미인을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오늘부터 내 곁에서 수청을 들어라.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 저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나 기생이 아닙니다. 수청을 들라 하심은 부당하옵니다. 부당하다고? 니년이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네 목을 칠 수도 있어. 정사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니년이 포목점을 운영하며 제법 큰 돈을 벌었다던데 그것도 내가 눈 감아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사또, 제가 번 돈은 모두 정당하게 번 것입니다. 어찌 사또께서 눈 감아주신 것이라 아십니까? 이년이 말 대답을? 역적의 딸이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당장 전 재산을 바치고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니년과 니년의 종놈을 옥에 가두겠다. 정사또의 협박에 연화의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지요. 사또,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수청은 들 수 없습니다. 뭐라? 인연이 정녕 죽고 싶구나. 정사또가 벌떡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동원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칠성이었지요. 불안한 마음에 몰래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뭐냐? 이놈이 누구냐? 저는 아기 씨의 종입니다. 아기 씨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종놈 주제 감히 관아에 무단 침입을!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정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포졸들이 칠성을 포위했지요.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포졸 몇 명쯤은 상대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수를 상대하면서 아기 씨를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관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역적의 죄에 더해 반역죄까지 씌워질 것이 뻔했지요. 칠성아, 그만해. 저 사람들 다치게 하면 네가 위험해. 연화가 칠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칠성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아기 씨의 말에 겨우 이성을 붙잡았지요. 오호, 이 종놈이 주인을 감싸는 것을 보니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나. 혹시 정을 통한 것 아니냐? 정사또의 음흉한 눈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보내주마. 하지만 사흘 안에 전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둘 다 영모죄로 엮어 목을 치겠다. 알겠느냐? 사또. 물러가라. 정사또의 호통에 연화와 칠성은 관아를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둘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주먹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기 씨, 저놈을 제가 저놈의 목을... 칠성아, 안 돼. 네가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 하지만 애기 씨가 그 더러운 놈에게... 걱정 마. 방법을 찾을 거야.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방법을 떠올려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정사또는 이 고을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화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칠성아, 아기 씨,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바치자. 전부 다. 아기 씨, 그건... 돈이야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네 목숨은 다시 못 얻어.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10년 동안 똥장곤지며 나를 살려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아기 씨. 칠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기 씨의 결정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사흘 후 연화는 포목점의 전 재산을 관아에 바쳤습니다. 비단 300필, 누명 500필, 은자 2000냉. 10년간 모은 모든 것이었지요. 정사또는 흡족한 표정으로 재산을 받아챘습니다. 제법 모았구나. 역적의 딸이 이런 재산을 모았다니 기특하다. 사또, 재산을 바쳤으니 약속대로 저희를 놓아주십시오.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오늘은 보내주마. 정사또는 손을 흔들어 연화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음흉했지요.
연화가 나가고 난 후 정사또는 옆에 있던 아전에게 속삭였습니다. 초년들이 내 치부를 알게 된 것 같다. 후환이 될 수 있으니 아예 씨를 말려야겠어. 어찌하시려 하십니다. 저 종놈이 반란군을 모았다는 누명을 씌워라. 그리고 적당한 때에 급습해서 둘 다 잡아들여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음흉한 계략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칠성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연화와 칠성은 텅 빈 포목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과 무명은 모두 사라지고 빈 선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칠성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건데. 아기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씨의 손재주와 지혜가 모은 것이지요. 그래도 네가 없었으면 난 진짜 굶어 죽었어. 연화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옷관자였지요. 아기씨, 그것은... 아버님의 유품이야. 유배 올 때 어머니 품속에서 몰래 꺼내온 거야.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었어. 나라를 위해 상소를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누명을 쓰신 거야. 아기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 옥관자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0년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연화는 옥관자를 쥔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칠성아, 나 결심했어. 아기씨, 무슨 결심이십니까? 저 정사토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야. 연화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칠성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녹슬고 낡은 단검이었습니다. 애기씨, 이것은 대감 어르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애기씨를 지키라며 주셨지요. 아버지가? 네, 그날 이후로 항상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칼을 갈겠습니다. 아기씨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칠성의 눈에도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뒷마당에서 단검을 갈았습니다. 녹슨 칼날이 숫돌에 닿을 때마다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칠성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거둬준 대감댁의 은혜를 갚기 위해 10년간 함께 굶주림과 멸시를 견뎌온 아기씨를 위해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정사또의 마수는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포목점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포졸들이 난입했습니다. 역적 칠성과 연하를 잡아라. 반란을 모유한 죄로 체포한다. 칠성이 벌떡 일어나 연하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보예. 아기씨, 제 뒤에 계십시오. 칠성아! 포졸들이 일제히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맨손으로 포졸 서너 명을 쓰러뜨렸지요.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30명이 넘는 포졸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놈의 다리를 드느라! 포졸 하나가 곤장으로 칠성의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칠성이 비틀거렸지요. 그 틈을 타 다른 포졸들이 칠성의 팔을 비틀어 포박했습니다. 칠성아, 제발 칠성이를 놓아주세요. 연화가 달려들었지만 포졸에게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둘은 결국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동원에는 정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호, 드디어 잡았구나. 역적의 딸과
그 종놈아. 사또, 저희가 무슨 반란을 모의했다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내 종놈이 장터에서 힘자랑을 하며 불안당들을 모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것이 반란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단지 애기 씨를 지키기 위해. 입 닥쳐라 이놈! 정사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칠성에게 곤장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섭게 내려치는 곤장에 칠성의 등과 다리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연화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 지켜보거라. 네 종놈이 어떻게 되는지. 정사또는 음흉하게 웃으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 재산만으로는 부족해. 네 몸으로도 죄값을 치러야겠다. 정사또가 연화의 턱을 거칠게 쥐었습니다. 놓으세요. 아비씨, 칠성이 분노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온몸에서 괴력이 터져 나왔습니다. 쭉! 포승줄이 끊어졌습니다. 저놈이. 칠성이 정사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졸들의 곤장이 칠성의 다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라. 코두둑. 섬뜩한 소리와 함께 칠성의 무릎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칠성아, 안 돼. 연화가 칠성에게 달려갔지만 포졸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호호, 이제 꼼짝도 못하겠구나. 둘 다 옥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처형할 것이다. 정사또의 명령에 연화와 칠성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옥방에서 연화는 으스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칠성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칠성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기씨, 무슨 말씀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날 얼마나 지켜줬는데.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그때 옥졸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마지막 식사다. 연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옥졸 나으리,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 연화는 치마폭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재산을 빼앗길 때도 끝까지 숨겨온 것이었지요. 나으리, 이것을 들을 테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부까? 장터에 있는 거지 노인에게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연화는 옥관자를 옥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분께 이것을 보여드리고 한대감의 딸이 보냈다고 전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지 노인에게? 대체 무슨?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주십시오. 옥졸은 은비녀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법 갓나가는 물건이었지요. 알았다. 해묵겠다. 옥졸이 옥관자와 은비녀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닿기를. 아기씨, 그 거지 노인이 누구입니까? 장터에서 우리 포목점 앞에 자주 앉아있던 노인 있잖아. 우리가 밥을 자주 줬던. 아,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 연화의 직감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에게서 느꼈던 묘한 위험감. 남루한 차림새와 어울리지 않는 맑은 눈동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본 것이지요. 아기씨, 칠성아, 희망을 버리지 마.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 연화는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옥방에서 둘의 손만이 따뜻했지요.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고 처형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형장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과 반란군 두목이 처형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연화와 칠성은 포졸들에게 끌려 처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칠성은 으스러진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왔지요. 칠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기씨,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도망치십시오. 어서요. 무슨 소리야? 네 다리가 그 꼴인데 어떻게 시간을 벌어? 한 팔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발. 안 돼. 죽어도 같이 죽어.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년 전에 말했잖아. 칠송이가 아버지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두고 혼자 살아서 뭐해? 아기씨.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사또가 처형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역적의 잔당 연하와 칠성을 잠수형에 처한다. 망나니, 칼을 준비하라. 망나니가 번쩍이는 칼을 들고 처형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지요. 저 계집이 역적의 딸이란가? 그 옆에 있는 놈은 똥꾼 출신이래. 치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멸시와 조롱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대감은 역적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간신들의 비리를 고발하다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닥쳐라! 역정년이 죽기 직전까지 헛소리를! 정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연화의 말에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했지요. 어서 처형을 집행하! 망나니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망나니의 칼이 내려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줄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매침이 처형장을 뒤덮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지요. 구경꾼 무리를 해치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의 거지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암행어사의 마패가요. 뭐야, 조자가 암행어사라고? 그렇다. 나는 임금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내려온 암행어사다. 노인이 남노한 옷을 벗자 그 아래에서 관복이 드러났습니다. 처형장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암행어사님이더라. 아이고, 어사또 납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정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사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사또,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암행어사가 품속에서 옥관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화가 옥조를 통해 보낸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 옥관자를 보고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15년 전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한 한 대감의 유품이다.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감은 역적이 아니었다. 그는 정사또 가문의 역모를 고발하려다 도리어 누명을 쓴 충신이었다. 정사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헛소리! 그것이 모략이오. 모략이라고? 나는 한 대감의 상소문 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정사또 가문이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다. 암행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정사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정사또, 그대의 형이 15년 전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지. 그 사실을 덮기 위해 한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입막음을 한 것이 아니더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헐, 대박. 진짜 역적은 정사또 가문이었다니. 정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제발 목숨만. 입 닥쳐라. 정사또, 그대를 역모 및 탐관오리의 죄로 체포한다. 포졸들, 저자를 결박하라. 포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전으로 모시던 자를 결박하라니요. 어서 집행하지 못할까? 임금의 명이다. 암행어사의 호령에 포졸들이 정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사또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안 돼. 놓아라. 나는 억울하다. 정사또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또. 암행어사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 아기씨, 내가 늦었구나. 용서해다오. 어사또, 어찌 저를... 나는 네 아버지 한 대감의 오랜 벗이었다. 대감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년을 조사해왔지. 암행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 고을에 정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암행어사를 자원했지. 그래서 거지로 위장하고 그렇다. 정사또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장터에 숨어 있었다. 네가 내게 밥을 주며 친절히 대해줄 때 나는 네가 한대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네가 보낸 옥관자를 보고 확신했다. 한대감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 딸밖에 없으니까. 어사또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화가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네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이다. 20년이나 걸렸으니. 암행어사가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사네. 암행어사의 시선이 칠성에게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아기 씨를 지켜온 것이 저 사내라지. 예,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장하구나. 똥장군을 치면서까지 애기 씨를 살린 그 충심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암행어사가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부러진 다리를 끌고 간신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핫도. 어서 의원을 불러 저 사내의 상처를 치료하라. 암행어사의 명에 주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칠성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요. 칠성아, 살았어. 우리 살았어. 애기 씨, 정말입니까? 응, 정말이야. 연화는 칠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처형장에 모였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참 눈물겹구먼. 뚱꾼이 저렇게 애기 씨를 지켰다니. 정사또가 저런 악질이었을 줄이야.
그동안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구먼.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갔습니다. 정사또는 즉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죄상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 금액만 은자만 양이 넘었고 무고하게 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정사또는 영모죄와 탐관오리의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지요. 건달패 두모 왕발도 관아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정사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상인들에게 가든 행패를 부린 죄로 관노비로 전락했지요. 살려주시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왕발은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예전에 칠성을 똥꾼이라 비웃던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참으로 처량했지요. 연하와 칠성은 암행어사의 배려로 관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칠성의 다리는 완치되기 어려웠지만 최소한 목숨은 건졌지요. 암행어사는 연하와 칠성을 불러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임금 전하께 직접 보고드려야 한다. 한 대감의 누명을 벗기고 그대들의 신원을 회복해야지. 어사또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한 대감의 딸을 돕는 것은 내 의무이자 도리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내의 충심도 마땅히 표창받아야 할 것이다. 20년간 똥장군을 지며 아기씨를 지킨 그 충심은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니. 칠성이 황송해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은 것일 뿐이. 허허, 겸손하기도 하구나. 하지만 내 공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 며칠 후 연하와 칠성은 암행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한양 땅이었지요. 연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칠성아, 여기가 한양이야. 내가 태어난 곳. 아기씨,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둘은 나란히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칠성은 다리를 절었지만 연화의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임금 앞에서 모든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한 대감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충신으로 복권되어 시호를 받았습니다. 연화는 충신의 딸로 인정받아 정경부인의 교지를 받았지요. 몰수되었던 한 대감 가문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한양의 기와집 2채, 전답 500 마지기, 그리고 은자 3,000양이었지요. 거기에 더해 정사또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가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은자 5,000양과 비단 500필이었지요. 칠성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칠성의 충심에 감복하여 종사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천안 똥꾼에서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똥꾼이 벼슬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20년을 똥독에 손이 썩어가면서 애기씨를 살린 충심이니 당연하지요. 칠성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장터의 곰에서 충심의 표상이 된 것이지요. 한양에서의 일이 모두 정리된 후 연하와 칠성은 거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정경부인의 교지를 받은 연하였지만 한양에 머물 생각은 없었지요. 칠성아, 우리 거제도로 돌아가자. 아기씨? 한양에 계시면 더 편하실 텐데. 아니야, 거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함께 고생한 곳. 연화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이 거제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연어 아기씨, 돌아오셨습니까? 마을 이장이 연어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들이 눈이 멀어 아기씨를 몰라 뵙고 박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칠성날이 제가 예전에 똥구리내 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칠성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십시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날이 정말 넓으신 마음이십니다. 소인이 그때 칠성나리를 도와드렸다면. 안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적의 종놈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칠성의 담담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그런 모습이 대견스러웠지요. 한때 똥꾼이라 멸시받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으니까요. 칠성아! 네, 아디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포목장. 칠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기씨, 정말입니다. 응. 이번에는 더 크게. 거제도뿐 아니라 경상도 전체에 소문날 만큼 크게. 연화의 눈에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돌려받은 재산과 배상금으로 연화는 포목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10배는 큰 규모였지요. 연화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장사 수완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빛을 발했지요.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포목점은 삽시간에 번창했습니다. 거제도는 물론 부산, 마산, 통영에서도 연화의 비단을 사러 상인들이 몰려왔지요. 1년 만에 연화는 거제도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은자 만량의 재산에 포목점 3채, 그리고 쌀 300가마니를 저장한 곳간까지 갖추게 되었지요. 칠성은 연화의 곁에서 포목점을 지켰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아무도 칠성이 있는 포목점에 행패를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곰의 명성은 여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와 칠성은 포목점 뒤뜰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네, 아기씨. 이제 나를 아기씨라고 부르지 마. 칠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기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마기씨의 종인데. 종이 아니야. 넌 이미 벼슬을 받은 양반이야. 그리고 연화가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똥독에 짓무르고 굳어버린 그 손을요. 넌 내 은인이야. 20년간 나를 살린 사람. 애기씨.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이름으로 불러. 연하라고. 칠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자격? 칠성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어. 그런 사람한테 자격이 없다니 그게 말이 돼? 연화가 칠성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칠성아, 나랑 홀레올려. 칠성이 숨을 멈췄습니다. 애기씨, 그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네가 좋아. 20년 동안 줄곧.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살 때 너가 내 손잡고 유백일 걸어올 때부터, 똥장군 지면서도 내 법 걱정하던 그때부터 네가 좋았어. 연?
칠성의 입에서 처음으로 연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하가 환하게 웃었지요. 응, 그렇게 불러. 앞으로도 계속. 칠성도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연아야, 나도 줄곧 그대가 좋았소. 하지만 천한 똥꾼 주제에 감히. 이제 천하지 않아. 넌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정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지요. 그해 가을 연하와 칠성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제도 전체가 들썩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기 씨와 칠성나리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화의 포목점 식구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마님, 나리, 백년해로 하십시오.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혼례 날 밤 신방에서 연화와 칠성은 마주 앉았습니다. 칠성아, 아니, 서방님. 네, 부인.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지만 둘 사이의 정은 여전했지요. 서방님,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부인. 이 칠성이가 반드시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칠성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똥독에 굳어버린 손과 비단처럼 고운 손이 맞잡았지요. 하지만 둘 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손이 서로를 살린 손이니까요. 그렇게 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목점은 날로 번창했고 연하와 칠성 부부의 명성은 경상도를 넘어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둘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똥꾼이 정경 부인의 남편이 된 이야기, 역적의 딸이 충신의 딸로 복권된 이야기, 20년의 고난 끝에 마침내 찾아온 행복.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희망. 진심 어린 정성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희망. 연화와 칠성 부부는 그 희망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지요. 특히 역적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알잖아. 그러니 도와야지. 연화의 말에 칠성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지요. 장남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차남은 아버지를 이어 무예를 익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침선 솜씨를 물려받아 온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바느질꾼이 되었지요. 연하와 칠성 부부의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3대에 걸쳐 부와 명예를 쌓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쌓은 덕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가의 인덕이라 칭송했고 그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났지요. 연하는 47살의 고운 마님이 되었고 칠성은 57살의 듬직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포목점은 아들 네애가 물려받아 잘 운영하고 있었고 연화와 칠성 부부는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와 칠성은 뒷마당 정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연화가 있었지요. 영감, 노을이 참 고운미요. 그러게요, 부인. 마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같소.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7살이었지요. 영감은 17이었고. 40년 전이구려. 참 오래되었어. 그런데 영감, 그때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역적의 종이라는 낙인 찍히면 평생 고생인 것 알면서.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 대감 어르신께서 저를 거두셨을 때 저는 길에서 죽어가는 거지 아이였소. 굶어서 뼈만 남은. 칠성의 눈에 먼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그런 저를 걷어주시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주셨어.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베푼 은혜잖아요. 꼭 나를 지켜야 할 이유는. 아니요, 부인. 대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소. 칠성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 딸을 지켜주겠느냐라고. 그래서 저는 약속했어.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영감. 그리고 부인, 솔직히 말하자면 칠성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 뵀을 때부터 부인이 좋았어. 7살 꼬마가 눈처럼 해맑게 웃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꼭 지켜야겠다 생각했어. 어머, 그때부터? 그때부터요. 물론 남녀 간의 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지키고 싶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40년 동안 나를 지켜줘서. 부인이야말로 고맙소. 이 천한 똥꾼을 남편으로 받아줘서. 그런 말 마세요. 영감은 천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에요. 연화가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똥독에 굳어버린 손과 세월에 주름진 손이 맞잡았지요. 노을빛이 둘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었지요. 영감,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때도 제가 부인을 지키겠소. 그때는 영감이 양반 도령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지킬게요. 칠성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둘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지요. 그렇게 연화와 칠성 부부는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칠성은 70살에 연화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지요. 연화는 그 후로 1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보살폈습니다. 80살이 되던 해 연화도 칠성의 곁으로 떠났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제도의 언덕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요. 그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지요. 충심으로 아기 씨를 지킨 칠성과 그를 사랑한 연화, 여기에 잠들다. 세월